바른 소리, 바른 영어, 바른 소리 영어 채널 운영자 일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첫 영상을 시작으로 앞으로 저의 바른 소리 영어라는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분들과 소통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제가 중점적으로 사실 두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영어 학습을 위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해주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교 현장,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껏 여러 고민들을 하시며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과 다양하게 소통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떨려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도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미루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최근에 여러 미디어에서 보이고 있는 칠세고시라든지 아니면 너무 좀 과열된 영어 학습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저도 어떤 저의 교육적 배경이라든지 지난 15년간 영어를 학습을 위해서 해왔던 이런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서 미약하게나마 좀 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첫 만남이니만큼 제가 엘라쌤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려볼게요. 엘라쌤은 누구일까요? 저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미국에 갔을 때는 그냥 뭣도 모르고 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갔어요. 갔는데 영어를 ABCD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갑자기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으라고 하고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막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럽고 어려웠는데요. 어떤 생존 본능이죠. 이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해야 했고 학교 수업을 따라가고 친구도 만들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학습이라기보다는 습득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서 영어 교육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유학 생활을 통해서 이 영어라는 도구가 사실 잘만 가져가면 얼마나 큰 강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 영어라는 것을 올바르게 학습을 해서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자기 자신을 표출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강력한 도구로 가져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옆에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첫 영상을 찍으면서 저를 이제 봐주시고 저의 채널을 봐주시는 시간을 투자하시는데 제가 어떤 유용한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작은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거의 200명이 가까운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진행을 했거든요.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알게 된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사실 첫 단추도 잘 끼워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학습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파닉스 학습입니다. 네, 제가 상담을 진행할 때 두 가지를 꼭 여쭤보거든요. 여태까지 아이들에게 영어 노출을 어떻게 시켜 오셨는지, 영어 학습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아이들이 영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시는지,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물어보는데요. 아이들이 영어 했던 그런 과거 히스토리를 얘기를 하실 때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뭐 렉사일 점수나 뭐 리딩 점수도 있지만 파닉스 학습을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파닉스를 몇 개월을 했다, 파닉스를 뭐 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제로 저와 만나서 인터뷰도 진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볼 때 제가 이 파닉스만 너무 위주로 영어 학습을 시작을 했을 때 그리고 파닉스를 너무 일찍 시작을 했을 때 보이는 부작용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부작용들을 지금 혹시 보이고 있는지 잘 같이 점검을 해보시고 이런 부작용이 없이 우리가 파닉스를 올바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오늘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아이들의 영어 학습 첫 단추를 꼭 잘 끼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파닉스를 너무 빨리 시작을 하거나
너무 처음에 영어 학습을 시작할 때 파닉스 위주의 학습을 시작을 했을 때 보일 수 있는 부작용이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발견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바로 아이들이 파닉스 시작할 때 ABCD 알파벳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개별 알파벳과 음가를 매칭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A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단어를 같이 제시를 하는데 이 단어가 학교, 학원이나 교재마다 조금 제시하는 단어들이 달라요. 기본적인 단어들로 제시를 하지만. 근데 이 아이들이 파닉스만 너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A를 apple 이렇게 배운 아이들은 제가 ant라는 단어를 제시를 해도 A만 보고 그냥 apple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를 배울 때 자기가 배웠던 그 단어로 그냥 모르는 단어라든지 그냥 그 단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그냥 그렇게 바로 읽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이 파닉스 규칙을 어느 정도 이제 암기를 하고 이거를 계속 적용시키는 연습을 하는데요. 이게 문장,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단위로 이제 좀 확장이 되었을 때 읽기는 읽으나 제가 질문을 해서 물어보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소리를 내서 문장을 read aloud라고 해가지고 소리 내서 읽거든요. 소리 내서 읽고 나서 이제 뭐 누가 그랬어? 뭐 어디에 갔어? 라던가 뭘 샀어? 이런 내용 파악을 하는 질문들을 했을 때 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와 문자가 연결이 되었으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작용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사실 안타까운 경우이긴 했는데요. 파닉스를 오랫동안 배웠으나 그 규칙을 적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파닉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장이나 문단을 아예 그냥 읽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좀 보였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워야 하는 어떤 이유, 그리고 파닉스를 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 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파닉스, 문자 교육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파닉스 학습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탄탄하게 원칙을 세워서 아이들의 영어 학습을 올바르게 해주실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바로 원칙은 소리와 개념의 연결입니다. 네, 이 소리와 개념의 연결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국어 발달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아이가 있지만 처음에 태어나면 열심히 듣습니다. 소리 노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야, 내가 너의 엄마야. 이제 엄마라는 단어를 계속 노출을 시켜주죠. 근데 애들이 엄마라는 글자를 모르잖아요. 그냥 눈을 감고 아니면 이렇게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고 엄마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엄마라는 소리와 우리 엄마라는 이 얼굴, 이 사람의 개념이 계속 매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마라는 대상을 지칭하는 그 소리가 나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엄마, 영어로는 mom 또는 mother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그 엄마라는 개념과 이 소리가 먼저 연결이 되어야 해요. 이게 이제 비단 엄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내가 지금 주변에 보이는 개념들, 상황들, 이런 어떤 감정들을 지칭하는 그 소리들과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이 먼저 연결고리가 이루어진 후에 이 단계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글자 교육이 만 5세 예를 들어서 4세, 5세 정도 애들이 모국어가 어느 정도 올라와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만 3세인데 모국어가 상당히 하루하루 늘어가는 게 확 보입니다.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표현하는 단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장 구조 이런 게 되게 상당히 복잡해지는 모습들이 되게 빨리 진행되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개념이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표현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이게 이제 문자로서는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쏙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mom, M-O-M, M은 M, O는 아 또는 O 또는 그래서 mom이라고 이렇게 읽는 그런 기술만 배운다면 사실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보고 계속 소리로만 매칭시키려고 하는 이런 성향들이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상담을 하면서 봐왔던 파닉스의 교육의 부작용 3가지, 그리고 이 부작용 없이 바른 파닉스 학습을 위해서 어떤 대원칙을 가지고 노출 접근을 해주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하면서 파닉스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게 뭐냐면 파닉스를 뗐다 또는 파닉스를 아직 완성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닉스는 완성을 하실 수가 없어요. 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리를 거의 대부분 불규칙성이 많이 없이 글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영어도 표음어고 한국어도 표음어지만 한국 그 글자 자체가 한글이라는 글자 자체가 이 세계적으로 너무 과학적인 언어다라고 칭송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언어 쪽을 하는 사람으로서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세종대왕님께 항상 감사를 하고 지나는데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규칙성이 어느 정도 있지만 불규칙성도 워낙 강한 언어입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이들이 초기에 많이 배우는 단어 중에 our, ou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란 뜻이죠. our country. 그렇죠. 우리나라. 사실 그렇게 영어에서 표현하지는 않는데, our이라는 단어 앞에 t만 하나만 붙여도 tour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그 누구도 설명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냥 tour은 tour인 거고, our은 our인 거예요. 이 우리나라 글자에 익숙한 우리나라 이 아이들이 이런 불규칙성을 맞닥뜨렸을 때 매우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리즈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파닉스의 가장 정답은 그냥 많이 음원으로 노출시켜 주시는 겁니다. 많이 노출시켜 주셔서 아이들이 그 글자를 봤을 때 그냥 바로 소리로 연결시키게 도와주시는 게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굳이 규칙을 그렇게 적용해서 읽어야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영어 학습을 이끌어 가시는 걸 더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 영어 데이터가 쌓이고 아는 단어 개수라든지 개념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나중에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CH는 크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영어를 계속 가르치고 있고 계속 자기 발전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저마저도 음원을 베이스로 영어 공부를 합니다. 뉴스도 보면서 계속 듣고요. 제가 글자를 잘못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음운 규칙을 적용해도 그들이 그렇게 읽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음원을 베이스로 그냥 영어는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파닉스를 완성을 하지 못했다라거나 파닉스를 먼저 좀 완성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좀 음원의 노출이 계속 많이 되면서 음원과 개념이 계속 연결이 되고 이것을 그냥 글자로 옮기는 이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닉스가 올라오면 나중에 정리만 한 번 정도 한다라는 생각으로 파닉스 학습을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첫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경험들과 그다음에 제가 주변에서 보이는 이 여러 일들을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그럼 이건 어떡하지 의문이 드시는 점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저희 댓글 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활발하게 소통을 할 테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닉스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는 파닉스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실 사이트 워드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사이트 워드가 파닉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트 워드가 무엇인지 이 사이트 워드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최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See you later, guys. 바른 소리 바른 영어 모두의 즐거움 찾는 여정 슬기로운 영어 생활 함께해요. 다소영 너와 나의 꿈